안녕하세요. 11월이 되면서 유치원 접수 시즌이 왔죠. 우선 모집은 11월 초, 그리고 일반 모집은 11월 중순. 앞으로도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 엄마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몸소 체험한 저의 경험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내용을 담으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 종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 처음 학교로 접수, 그리고 탈락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사립 유치원을 알아보러 다니고 설명회 다니고 실제로 입학시키고 하면서의 그 과정들과 입학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점, 그 부분들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나눠보면은 국립 유치원이 있는데 그거는 국내에 3개밖에 없대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그렇게 국립, 병설, 단설 3개를 통틀어서 국공립이라고 칭해요. 네 번째로 사립 유치원이 있죠. 흔히 엄마들이 알고 있는 숨 유치원, 자연 유치원, 이런 유치원들에 해당이 되는데 원에서 갖고 있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뉘고요. 여기 4개의 원을 보내지 않는 5세 이상의 어머님들이 보내시는 곳은 그 외에 7세까지 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약간 학원의 개념인 영어 유치원과 놀이학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공립하고 사립의 공식적인 차이점은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이신지, 유아 교육을 전공하시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셨는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엄마들의 체감으로 단순하게 좀 풀어보자면 제가 보내려고 했던 원 기준으로 원비가 6만원대였어요. 우유값이 별도였고, 일단은 공립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메리트가 있죠. 시설도 좋고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원들이 좀 많은 편이고, 단점이라면 차량 운행은 거의 없다는 거.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방과 후가 추첨이라는 거. 인원이 많은 곳은 방과 후 추첨에서 떨어지면 실질적 엄마들이 그걸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일찍 하원해서 학원을 돌릴 것이냐, 그리고 사립을 보내서 학원을 퉁칠 것이냐. 워킹맘에게는 조금 그래서 힘든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다 붙었는데 방학 때 방과 후가 추첨이 안 됐어. 그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두 번째로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장단점이 뚜렷하죠. 공립이고 초등 예행 연습이 가능하고, 이제 단설이나 사립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등 행사에 연계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내는 초등학교에 병설을 신청하시는 엄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에 갈 확률이 조금 높고요. 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식단이 초등학생 입맛에 맞춰져 있어서 간이 좀 세다? 라는 엄마들의 체감 단점이 있고, 지인이 병설 유치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미니 초등학교 같아요. 제 지인도 선생님 같아요. 자연이나 숲이다, 예체능이다, 공부다, 미술이다, 그게 우리 아이랑 아주 꼭 맞는 원이면 베스트, 그리고 아닌 곳이면 아쉬운 거고, 차량 운행 거의 다 하고 방과 후 탈락될 일 거의 없고, 원비가 조금 세다. 사립 같은 경우는 10만원대부터 비싼 지역은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선택은 진짜 부모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등하원 거리, 차량 여부, 선생님들의 재량, 시설, 교육 목적, 모든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한 후에 우리 아이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많다, 장점이 많다라는 곳을 순위로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됐었어요. 제가 그 접수 오픈하고 2시간을 기다려서 접수를 했어요. 왠지 늦게 하면은 괜히 탈락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제가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절대 아니래요. 제 주변에서도 일찍 접수한 엄마들 다 떨어졌어요. 접수 시간에 따라 영향 절대 받지 않는다. 기간 안에만 무조건 잘 하면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병설이나 단설에 대기를 넣었어요. 근데 당첨이 안 됐어. 대기가 보니까 몇십 번, 몇백 번대야. 그러면 빨리 포기하세요. 근데 대기가 10명 이내야. 10명 이후인데 좀 가능성 있어 보여, 간당간당해. 그러면 이제 처음 학교로가 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해에는 얼마나 빠졌는지 원에다가 꼭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원에서 안 알려준다, 모른다 라는 입장으로 나오면 맘카페에 한번 뒤져보시고 물어도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 대기 몇 번이었는데 됐어요 하는 분들이 윤곽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저는 1, 2순위를 단설로 넣었고 3순위를 사립으로 넣었는데 그 단설 1, 2순위가 90번대, 300번대 정도였었어요. 되게 터무니없는 숫자를 받았고 3순위,
사립유치원도 76번인가? 단설 취소자가 많지 않잖아요. 어디든 국공립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기가 몇 번 정도 빠지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한 40번대 정도까진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초반이 아니라 한 1월? 그래서 접수받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그 빠졌던 인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워킹맘인데 방과후가 추첨이 안 됐거나, 그리고 이미 그 시기쯤 되면은 우리 아이 입학 확정 안 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엄마들이 벌써 알아보고 다른 데 등록을 하잖아요. 그 인원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세 번째로 처음 학교로에 당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아이 보낼 원은 어디나 다 있어요. 처음 학교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기 번호가 대체 언제까지 유효하냐, 나는 지금 대기 번호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러면 유치원 다 떨어지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 2월 말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원에다 연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국공립에만 해당이 돼요. 사립유치원은 그 처음 학교로에 12월 말까지 대기 번호를 유효하게 보고 1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개별적으로 대기 번호를 다 받더라고요. 해가 다르면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처음 학교로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11월에서 한 12월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 이후에 좋은 유치원이 약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눈여겨 보셨다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유치원 순위를 정하셔서 거기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세요. 제가 여기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학교로 접수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꼭 보내고 싶은 원이에요. 제가 입학 전까지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저희 꼭 연락 좀 주세요라고 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대기를 걸어 놓으세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원 1순위로 그리고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분들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도 그 처음 학교로는 다 떨어지고 1월 말까지 그 합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OT도 참석을 못했었고, 근데 뭐 별로 조바심이 안 났어요. 뭐 전화해서 항상 저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여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빠졌을까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매번 전화를 하니까 사실 전화할 때마다 태은이 어머님이세요? 아 지금 몇 번까지 빠졌고요 하면서 저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셨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좋은 유치원, 진짜 보석 같은 유치원에 합격을 추후에 할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발품과 엄마의 정성이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원은 어디든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 날짜가 좀 뒤죽박죽이죠. 어느 데는 처음 학교로 접수 전에 하고 어느 데는 처음 학교로 3순위까지 넣은 곳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국공립은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설명에 참석을 못했어. 근데 그 원이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 원을 전혀 보지 못했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차를 끌고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그 장소에 갔어요. 원을 구경하고 오는 거죠. 혹 만약에 그 안에 선생님이 계시면 저 여기 너무 보내고 싶어서 온 엄마인데요. 여기 혹시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진 않나요? 꼭 원장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눈빛을 보내서 회의적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게 저는 설명회보다 더 큰 정보가 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교육기관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배우고 나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약간 시각을 넓혀주는 개념으로 조금은 발품도 팔아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하는 게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